자, 두 번째요. 자, 행정법 쇼터디 모의고사. 자, 16 여기 페이지요. 16페이지고요.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자 49조 복종의 의무이고요. 다만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 의무와 의견 진술권 병존한다. 그래서 맞고요. 2번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구할 경우에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관련 법률에 당연히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해당 보수 항목이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즉 예산 계상이 되어 있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 뒷부분 틀렸죠?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2번 질문 틀렸고. 자, 3번 질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고충심사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절차라고 보죠. 고충심사 결정. 요거는 이제 고충심사는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절차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4번. 지급 결정된 연금의 지급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그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맞다.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게 맞죠. 다만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급여 지급 결정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당연히 이때는 항고소송을 통해 결정을 다툰 후 제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급여 지급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따라 구체적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급여 지급 결정 상태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항고 소송을 통해 결정을 다툰 후 제기해야 된다. 자, 요 판례 입장이죠. 또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5번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게 맞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과 재산권의 이중적인 성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일정한 재량과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면서도 기본권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1번 옳은 거 골라라.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바로 틀렸죠. 그래서 통고 처분 할지 말지는 자 우리 판례 관세청장이라든가 세관장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자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통고 처분 자체를 하지 않고서 곧바로 형사 고발을 하여도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는다. 위법한 게 아니다. 자, 1번 지문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행정질서벌은요.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하므로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가? 자, 우리 판례 행정질서벌 소위 과태료죠. 과태료는 뭐가 아니다?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후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사벌과는 자,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중복 적용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 지문이요. 3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자치사무 수행 중에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즉 고유사무를 하더라도 양벌 규정의 법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자,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로 제재할지 말지 이거는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과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혹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입법 재량이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22년도 기출이고요. 행정대집행.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기억 좀 볼까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맞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우리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따라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집행 영장 통지 요거는 이제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 행위로 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옳은 거 오르라 했죠? 니은 지문. 자, 기억이 맞아요. 니은 2번, 4번 지우고요.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에 대해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행정 대집행법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대집행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비용 납부 명령 등은 모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디귿 지문이요.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 이 부분이요. 이거 옳은 지문이죠? 이거 후행행위. 이거 하자의 승계에 대한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후행행위의 위법성을 들어서 자,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는 자,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들어서 후행행위로 다투는 게 하자의 승계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 지문을 가지고 하자의 승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문제화한 부분이죠. 그렇죠? 후속 절차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죠?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라는 사유로
사물수는 없다. 그럼 당연히 옳은 지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지문 맞고요. 리을 지문.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가. 자, 리을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대집행 주체에 대해서 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실제 대집행의 실행은요. 타인에게 위탁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타인.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인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집행의 물리적 수행 행정청이 반드시 직접 할 필요 없이 위탁 가능하다. 위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기출 변형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B는 시청의 명령에 따라 A 빌딩의 광고탑을 자진 철거하는 개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철거하지 않자 제3자의 업체에게 위탁하여 직접 철거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이에 B는 그 철거는 시청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실무에서 행정청은 제3자에게 대집행의 집행행위를 해달라고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럼 당연히 3번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 자, 먼저 행정청의 그 일반적 행정행위는 그 의사표시, 행정청의 의사표시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일반적 행정행위와 달리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령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직접 부여하는 행정행위라고 본다. 즉, 효과 발생이 행정행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속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특징은 부관 자체는 가능해요? 부관 자체는 불가하죠. 자,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 자, 1번 뭡니까?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1번 조합 설립 인가는 자, 1번 개념은 특허에 해당하죠. 특허. 그래서 이거는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의 네 가지 유형이 뭡니까? 첫 번째, 확인이 있고요. 확인. 즉,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판단하여 확정한다. 합격자 결정, 귀하 허가 등이 있죠. 확인이 있고 공증이 있죠. 공증. 공적으로 그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 자, 선거인 명부 등재 같은 게 있다 이거죠. 선거인 명부 등재. 그 다음 세 번째, 확인 공증 통지가 있죠. 통지. 일정한 사실, 법률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행위. 대표적인 뭐가 있죠? 아까 방금 봤던 대집행이 있어서 대집행 계고가 있다. 납세, 독촉 같은 경우요. 다 통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수리죠. 수리. 상대방의 그 신청 행위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거다. 행정심판 청구에 수리가 있다 이거죠. 요 네 가지입니다. 1번 뭐라 그랬죠? 특허예요. 특허. 조합 설립 인가는 이거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창설적 행위라고 본다. 특허.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에 대한 사업 면허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별한 공적인 영업권을 설정해준다. 특허죠. 자, 3번이 바로 선거인 명부의 등록. 이게 바로
공증에 해당한다. 공증. 정답.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죠. 이건 뭐야? 선거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공적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그 다음에 4번 불법 광고물의 철거 명령. 이거 뭐야? 철거해라. 명령하는 거죠. 소위 명령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죠. 즉 불법 상태에 있는 자에게 철거 의무를 명하는 소위 강제적 의무 부과 행위입니다.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겠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아닙니다. 5번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행위.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이제 특허 혹은 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법인의 내부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동의하거나 창설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인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유형 봤고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 자,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1번 옳지 않은 거.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죠? 행정심판법. 자, 임시처분은 소위 보충성 원칙이 적용이 된다. 즉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임시처분은 보충적 수단이다.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맞고요. 2번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은 물론 그죠?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반드시 당사자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취소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가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민사법상의 가처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취소소송상의 집행정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자, 그죠? 그래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도 당연히 소멸된다. 요거지 같이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도 소멸된다. 판례 입장이고요. 5번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당사자 소송. 그래서 뭔 말이에요? 집행정지 제도는 오로지 어디에만? 집행정지는 오로지 항고 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례형 문제로 한번 변형해 봤고요. A는 행정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 2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차에서 어디서? 행정사 실무법에서 20점 혹은 40점짜리 사례형 대비 집행정지 관련해서요. 자, 행정청으로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는데요. A는 일정 기간 후에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집행정지는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까? 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행정지도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봤죠. 그럼 옳은 게 뭡니까? 자, 본안소송 취하 여부는 집행정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3번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효력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났습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내용. 그죠? 이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틀렸죠.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우리 처분성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행정청이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된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그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주 등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강제되는 이 이행강제금은 그 성질이 제재금입니다. 간접강제 성질이죠. 따라서 개인적 제재 성격이 강한 일신 전속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지문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대집행 비용은 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대놓고 틀린 거고요. 5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인적사항 공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3번 이행강제금 성질 일신 전속적 상속 안 된다는 거고요.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부과할 수 있다. 2번 지문.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포인트, 그죠? 우리 대집행에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죠.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징수예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이거 성질 자체가 일신 전속적이에요. 자,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반복 부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직접 강제에서 행정청의 뭡니까? 행정청이 직접 나서는 거죠. 물리적인 실력 행사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비대체적 의무일 때 직접 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거 금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죠. 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 가능하다 대집행, 대체 불가하다 직접 강제로 가는 거죠. 금전 의무다 강제징수예요. 금전 의무 강제징수. 반복 부과로 압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반복 부과 압박 수단 이행강제금이에요. 이렇게 좀 시험을 대비할 때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다음 국가재정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죠? 2번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 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을 반영하기 노력해야겠죠.
다음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 예산 총계주의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모든 수입이 세입이고요. 지출은 세출이다. 자, 예산은 예산 총칙과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총칭하는가? 이것도 맞죠? 네. 4번 지문. 그래서 예산의 구성 요소. 예산의 구성 요소 다시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포함. 5번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거 10%죠?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면 10%? 아니죠.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가 아니라 1%입니다. 1%란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10%까지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고요. 몇 프로? 1%. 예비비는 100분의 1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기출 변형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정부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조세 지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예산은 자,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정부의 회계 감사 결과 이거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이거 예산의 요소로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정부의 회계 감사 결과 이거 예산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뭐 결산이나 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구조와는 별개입니다. 이거 정부의 회계 감사 결과 포함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7페이지 행정행위 부감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요? 쇼터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